네, 김홍일 후보자님, 예.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자리라고 답변을 하셨던데 위원장으로서 어떤 행보가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 통신에 대한 어떤 공정성 문제, 그리고 또 방송통신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 이런 것에 주로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가 전임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장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책하는 분이고 민생 살펴서 지금 말씀하셨던 공정이나 보호 해주셔야 될 텐데요. 특히 방송보다도 통신 분야 민생 체감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통신 정책을 좀 잘 챙기셔야 할 겁니다.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해서 당장 국민 일상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SK-CNC 데이터 센터 화재 보셨겠지만 카카오톡 오류 1분 때문에 국민께 얼마나 큰 불편 드렸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스트리머와 시청자들에게 불편 드리고 있는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트위치가 한 해 동안 국내 통신사에 낸 망 이용 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건 정확히 금액은 네, 언론 보도에 파악을 못하고 따르면은 있습니다.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트위치 접속량이 많고요. 월 평균 이용자 수도 232만 명에 달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 비싼 망 이용 대가 때문에 내년 2월부로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셨죠? 예,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 네, 스트리머들은 수년간 공들여온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게 됐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은 어느 플랫폼으로 옮겨가야 할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계십니다. 공정하지 않죠. 또 실제로 제가 아마존 웹 서비스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을 확인해 보니까요. 북미에서 풀 HD 라이브 영상을 1시간 동안 송출할 때 1시간당 181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324원,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통신 3사가 국내 CP에서 받은 망 이용 대가 추이 현황을 보면요. 국내에 비해서 해외 CP망 이용 단가가 훨씬 낮지만 전체 트래픽 양이 많은 해외 CP가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저에게 좀 답변을 해주셔서 묻는 건데요. 국내 CP가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통신사의 과도한 망 이용 대가 요구로 인해서 해외 CP가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이 2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고요. 그걸 또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후보자 입장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망 이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좀 시정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철수에 따라서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이 문제가 없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 유죄냐 무죄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흑백 논리로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님. 예. 서로 간의 경쟁과 협조를 통해서 시장을 키워야 하는 통신 분야 문제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후보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트위치 사업 종료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신사와 트위치 측이 망 이용 대가 관련해서 재협상할 의사가 있다면은 다시 협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스트리머 정산 완료, 이용자 환불 등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펼쳐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철수와 관계없이 그건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마지막으로 방통위에서 작년 국감 후속 조치로요. 화질 저하, VOD 시청 제한,
스트리머 VOD 생선 중단 행위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조사 중인 거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실태 점검과 달리 사실 조사는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을 경우에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오래 근무하셨던 후보자의 경험을 활용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제가 방통위에 확인을 했을 때 국내외에서 트위치 법인이 철수할 경우 사실 조사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 꼭 가지시고 진행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예, 잘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빈틈없이 챙겨주시고요. 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제가 봤더니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공정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최근 가짜뉴스 심의 등으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정치 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기관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정책기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 방통위 예산이 2,503억 원인데요. 방심위가 내년 예산 주신 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 360억 네, 정도로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예산의 15% 정도 되는 돈입니다. 방통위에서 방심위 예산권을 가지는 이유는 그 방심위 관리 감독하는 방통위 업무 중에 하나라는 의미인데요. 그 방통위가 민간 독립기구는 아니지만 방심위의 독립성이 기본적인 조직의 임무나 국민의 기대와 상관없이 구성원들을 내키는 대로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동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해 과방위 국감 때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크게 다뤄졌던 사안 거기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때 제가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쇼핑에서 국내 유명한 이커머스에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 드린 게 있거든요. 미처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하여튼 이커머스에서 그 수입 금지 품목이 이렇게 판매된다든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